지난 11년간 저도 개인적으로 수차례 항복을 놓고 있는데 한국의 허가를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 우리 진천규 기자님은 최근에 많이 다녀오신 분이라서 아주 생생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보다 천지개벽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소중한 기회로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컬한 건데 김천규 기자님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갈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못 갑니다. 우리 평화 DND 손잡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유엔사가 허가를 해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손잡고 평화를 얘기하겠다는데 유엔사가 하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거 빨리 깨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선 환영하고요. 빠지지 말고 계속 공부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천규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진천규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다.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미국 영주권자이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북에 갈 수 있는지를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영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겨레 사진기자 출신으로 2001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주 한국일보 등에서 활동했다. 스스로 평양 순회특파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여러 차례 취재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8년 월 통일TV 준비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현재 통일TV 대표이사이십니다. 오늘 모든 내용은 우리 진천규 선생님한테 진천규 기자님한테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아끼는 의미로 진천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열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얘기를 드렸듯이 사실 저는 줄타기, 외줄타기를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이제 감히 한번 하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이 대표님 다 소개의 말씀을 올렸지만은 저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고요. 미국에 제가 2001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취업 이민을 가서 영주권이라는 걸 갖게 돼가지고 이제 국적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적 주민을 접촉하거나 회합 통신 만나거나 뭐 이메일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더욱이 국적을 방문하려면은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중요한 허가를 받아야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주고할 수 있고 그리고 방문을 하려면은 국적의 초청장에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나 제외 국민은 뭐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뭐 일본 영주권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주 세계 각국의 영주권자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도 영주권 제도가 있죠. 중국 동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제외 국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법상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그러니까 허가와 신고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사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후 신고를 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바쁘면 그냥 갔다 와서 사후 10일 이내에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 동포의 신분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나도 어떻게 해서 좀 빨리 어디 필리핀 영주권, 어디 네팔 영주권이라도 어떻게 돈 주고 사서라도 따서 한번 북한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큰 오산입니다. 물론 돈 주고 딸 수도 있겠습니다. 비합법적으로. 그러나 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 또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단서가 아까 이사장님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6.15 14 시기에는 소위 민주정부 시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소위 자유롭지는 않지만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왔다 갔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북쪽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 한 해에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해서 곧 통일이 되는 줄 알았다 지난 시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기에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뭘 받아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재외 국민들이 북쪽을 많이 다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위 촛불 정부가 돼서는 웬만하면 허가를 다 내줍니다. 근데 북에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정부 간에 이게 좀 통로가 막히면 이제 비정부 기구에서 이렇게 또 받고 하는데 지금은 정부 간에 하기도 정말 북쪽 입장에서 상당히 정신이 없고 그리고 소위 조미회담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지금 소위 올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까지는 사실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줄기가 풀어져야 이제 이렇게 민간까지도 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인 우리 민간인들은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틈새로 해서 제가 2017년 10월부터 지금 지난 바로 3월까지 한 10여 차례 이렇게 지금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방북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유를 이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북측에서는 좀 가면 좀 상당한 지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 경제적 지원은 전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고, 카메라 기자분들 그리고 뭐 해설사 그리고 요리협회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은 뭐 개인 진천규보다 통일 TV라는 이런 그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통일 TV에 대한 지원이다, 후원이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데 앞쪽에 불을 좀 더 많이 다 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화질이 썩 좋지 않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진은 다 아시죠? 27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2000년 6월 14일 밤 8시 평양시 목란관 연회장에서 뭐 다 아쉽게 다 두 분 다 서거하셨지만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6.15 공동선언을 구두 합의를 하고 나서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진으로 인해서 북쪽에 비자를 받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한 200~300만 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300만 명이 뭐 다 원한다고 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북쪽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주지만 취재 용도로 해서 가는 것은 또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 그러면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한겨레 통일포럼까지 한겨레 신문이라는 데 좀 근무했었고, 그리고 이 사진을 사실 북쪽에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찍었다는 걸 뭐 지금 아셨겠지만 뭐 누가 찍었는지 중요하지는 않죠 사실. 그러나 북쪽에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중앙TV에 내표 나가가지고 남조선의 한겨레 신문의 아무개 기자가 이름까지는 몰라도 했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사실 잘 몰랐는데 한겨레 출신이고 또 이런 사진도 이렇게 조직해서 자기네 최고 지도자를 움직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니까 한번 받아보자. 뒷날이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6일 날 정확히 최근에 첫 방북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도 좀 새로운 모습일 거예요. 책에도 쓰긴 했는데 이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자입니다. 비자. 조선 북쪽은 모두가 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미국 시민이 아니고 남조선, 북에서는 그렇죠. 조선, 남조선, 뭐 조국, 공화국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남조선 북쪽이고, 국경 통과 지점, 평양, 신의주, 두만강 이곳은 압록강이나 우리 세터민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압록강을 그냥 무단으로 건너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오지 않는 한은 이 합법적으로 이 세 곳을 체크 포인트입니다. 국경검사, 세관검사 등을 하는 곳이죠. 평양은 비행기 타고 들어갔을 때 지금은 단촐합니다. 베이징, 중국 베이징, 평양, 심양, 평양, 그리고 오늘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아마 뭐 만찬 식사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블라디보스톡, 평양 이렇게 세 도시에서 했을 때 평양의 국제 비행장에서 입국 심사, 세관 검사를 한다는 국경 통과 지점입니다. 그리고 신의주는 아시는 대로 중국 단동에서 바로 1, 2분 만에 압록강 철교를 건너가면 신의주입니다. 신의주에서 입국 심사, 세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만강은 라진 선봉지구, 북쪽 훈춘, 러시아 훈춘의 라진 선봉지구에서 두만강 이 세 곳이 북쪽을 합법적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남쪽 CIQ에서 개성이나 금강산은 또 특수한 케이스죠. 특수한 지역.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판문점이나 고성, 금강산 지역으로 통해서 아마 육로로 가시는 길에 가실 길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제3국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런 국가 간의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특수관계니까 입국 표시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10차례 그러면 왕복 입국할 때 출국할 때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 개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도 미국 여권도 마찬가지고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국교가 또 수립된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어쨌든 별지 비자를 줘서 표시나지 않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10월 11월은 두 차례 기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평양에서 단동. 매일 동시 출발합니다. 평양에서 10시 출발하고 단동에서 10시 출발하고 그래서 교차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또 다시 가고 그래서 매일 왕복 출발을 합니다. 이런 기차 한 7, 8량 되고 어쨌든 이 국제 열차가 거의 이 자리가 없고 좌식이 아니고 이 침대식입니다. 침대식. 혹시 가시게 되면 침대식 이렇게 해서 기차를 타고 이게 10월 6일입니다. 저는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이 날짜까지 제가 애써 머리도 좋지 않은데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여지껏 보면 우리 탈북하신 분들 저 종편에서 나오면 이제 만나러 갑시다 모란봉 클럽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옛날 이야기를 마치 지금처럼 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굶어 죽던 시기, 고난의 행군에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당국에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인원수야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한 명이 굶어 죽어도 엄청난 참혹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제가 손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아직도 북쪽이 굶주림에서 굶어 죽진 않을지 몰라도 기아에서 허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거의 50% 이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분들 말로 70년 동안 조국해방전쟁 이후에 북쪽에서 표현이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해요. 우리 6.25 동란 한국전쟁 이 자체도 용어가 상당히 좀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북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날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특히 지금은 비핵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조중혈맹이라고 하는 중국조차도 완전히 끊어버린 이 손바닥만한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북쪽 분들은. 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갖다가 미국, 유일 초강대국 미국을 위시한 대한민국, 남조선은 기대도 안 했지만 이런 표현을 실제로 합니다. 전 세계가 손바닥만한 제재를 놓은 지구가 생긴 이래 유사 이래 최대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죠. 더 제재를 가하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비핵화, 한반도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더 제재. 사실 제재의 이 전략은 실패한 것입니다. 북쪽의 핵이 완성됨으로써 북의 핵을 없애자고 제재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의 핵무력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서 북에서는 역설적으로 핵을 없애려고 핵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략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싱가포르도 날라와서 만나고 하노이까지 와서 만나고 있는 것이 지금 냉정한 현실입니다. 언제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 만나러 갔습니까? 리비아의 가다피 만나러 언제 간 적 있습니까? 그냥 다 길바닥에서 다 그냥 이렇게 이라크 후세인 같은 경우는 핵에 핵자도 없었는데 핵의 빌미로 해서 그냥 가서 어디 토굴에서 끌려 나와서 죽지 않았습니까? 리비아 가다피 같은 경우는 핵 없애면 해줄게. 지금 똑같은 전략입니다. 미국에. 핵 없애니까 반군한테 무기 주어가지고 반군한테 그 사람도 길바닥에서 죽었죠.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북에서는 진짜 자기네 말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풀풀이 씹어가면서 핵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등하게 조미회담, 북미회담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 대북 제재.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지만 뭐 아베나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쪽에 핵을 없애야 된다. 심지어 2017년도에 UN 총회에서가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워싱턴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한반도에서 한반도 북쪽인지 남쪽인지 몰라도 북쪽에 핵 전쟁을 해서라도 핵을 없애는 것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핵을 없애면 나는 나는 관계치 않는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북쪽 사람들도 다 죽든지 하겠죠. 이 북쪽 사람은 손바닥만한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전쟁을 해서라도 핵을 없애야 된다는 미국의 논리에 그대로 다 따라가면서 있지요. 어쨌든 그래서 핵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2017년 첫 방문에. 그래서 북쪽에 정기풍 김철주 사법대학의 정기풍 교수라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핵이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당신네들의 비핵하다, 없애야 된다, 여러 가지 당신네들의 본 뜻이 뭐냐? 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 선생 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딱 걸고 치는데 북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북핵, 남핵이 아니고 민족의 핵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전하자면 민족의 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남쪽을 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 선생 제발 좀 남쪽 인민들, 남쪽 주민들한테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전달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까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은 대로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민족의 핵은 어떻게 민족을 향해서 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미국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핵은 핵으로 억제를 합니다. 핵은 그때 당시 꼴랑 10개 만들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꼴랑 10몇 개 만들어가지고 무슨 수천 개 있는 미국하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핵은 100개가 있으나 1000개가 있으나 1개가 있으나 같은 억제력을 합니다. 맞습니다. LA 같은데 뉴욕 같은데 상상하기도 싫지만 북한에서 날려가지고 하나 떠뜨리면 LA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뉴욕에 수백만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나서 수천 개 떠뜨려서 북쪽을 다 한반도를 다 잿더미로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회담에 나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들어냈고 그래서 절대로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손바닥만한 나라 제일 멀어봐야 부산이나 알기도 잘 알아요. 저 부산이나 목포 아닙니까? 제주도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이 대륙에, 이 한반도에 부산이나 목포에 핵을 북쪽에서 터뜨려봐야 손바닥만한 이 땅에서 백두산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북쪽이 피해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어느 선대의 북쪽에 있는 못된 인간들이 남쪽에 핵을 터뜨려서 우리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신음하고 있다는 인류 만고의 역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쪽에 핵을 쏘지 않는다.
그리고 핵을 쏠 이유가 절대로 없는 것이 소위 재래식 무기, 이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있다면 아주 잘합니다.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몰려 있다면 남조선 사람들이 대포로도 다 됩니다. 하진 않겠지만, 절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재래식 무기로도 사실은 다 압니다. 재래식 무기로 서로 남북에 있는 걸 합치면 한반도가 5번의 잿더미가 됐다가 살았다가 5번의 잿더미가 되는 게 재래식 무기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핵을 쓰겠습니까? 자기네들 피해를 보는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다 아시는 분, 중학생 이상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의해서 미국에 다 이런,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고, 이 지정학적인 데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과연 살 길을 정확히 제대로 찾아야 돼서 북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친북 성향이 있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북 인사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남쪽의 최고 대통령과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기 벌써 판문점 뭐 2번 또 전화해서 봅시다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또 평양 가서 15만 인민들 앞에서 연설하고 남쪽의 대통령이 이런 천지가 개벽을 상황이 와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국, 지난 시기에 반미, 제가 한겨레 신문에 있긴 했지만 반미 학생들 제가 욕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저도 탑답지 못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었다. 왜 반미를 했는지, 왜 반미를 만들었는지, 여러분들도 제가 반미를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어찌됐든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 정말 낫도록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자식한테만큼은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확고보다. 제가 반미주의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제 아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 수모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철도, 남북 철도 착공식 하자고 하는 것도 유엔사가 결국은 미국의 반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기에. 그 조명균 장관이 워싱턴 날아가서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착공식 자체만 하고 말하지, 아직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그리고 뭐 개성공단, 사실 이 금강산 관광은 곧 될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평양 그 정상회담하고 나서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남쪽 정부의 책임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제재, 유엔 제재와 단 하나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관광 같은 경우는. 김신양 개성공단 이사장이 오면 아마 저보다 더 10배는 더 이야기할 겁니다. 개성공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통일 이렇게 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일당백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더 많이 아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이런 정책적이고 이런 것들은 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시고, 어쨌든 북쪽을 좀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지금의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남쪽의 분들은 전부 왜곡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여러분 기자의 가장 기본이, 기자가 아니더라도 중학생만 되면 다 압니다. 기사 작성의 육하원칙 다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기사에서 자기가 수필이나 자기 혼자 그냥 떠버리는, 그냥 자기 소설 쓰지 않는 한 그래도 기사라고 보도라고 할 때는 언제 어디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유수의 언론, 자기가 최고의 언론이라는 곳에서 적어도 북쪽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만큼만은 언제 어디서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난 시기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불명입니다. 정통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성월 4년 전에 조선일보 일면 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검색 찾아 위키피디아 저 스스로 놀랐는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직도 아마 현성월 총살 기관단총으로 그것도 백주대가 총살됐다고 멀쩡히 살아와서 지금 다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백두와 한라까지. 그렇다면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4년 전 아니라 40년 전 일이라도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자들한테. 단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
그리고 지금 종편 같은 데 보면 지금도 탈북자들 입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란봉 클럽 이제 만들어 갑시다. 거기 나온 사람들 40-50명 기껏 해봐야 100명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기도 새터미 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탈북한 분들 뭐 한 3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4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잡히지 않은 분들 4만 명이면 북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통상 2,500만이라고 그럽니다. 2,500만에 1%면 25만입니다. 0.1%면 2만 5천입니다. 4만 명이면 0.2%가 안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0.2%가 99.8%를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 전부도 아닙니다. 탈북자 4만 탈북자 중에 100명이 그렇게 왜곡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거의 아마 90% 가까운 분들이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속마음은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 못하죠.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TV에서 종편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 한민족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그래서 우리는 북한말 사투리 써가면서 깔깔대고 박수치고 제 지난주 보니까 돌멩이로 때를 밀었다는 얘기를 때를 밀었다는 걸 1시간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깔깔깔대면서 아직도 야만적으로 짐승같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시간인가는 굶어 죽은 이야기를 또 천연덕스럽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탈북자분들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지만은 통일의 전도사가 되지는 못할지만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는데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 방송사 그런 기관들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량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쪽이 아직도 굶어 죽을 줄 알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은 통일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보면은 3포, 4포, 5포 뭐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은 연애도 못해, 결혼은 꿈도 못 꿔, 애 낳는 거 생각도 못해 이런 와중에 취직도 어려운데 취직해봐야 어렵게 세금 내가지고 왜 북쪽에 배고픈데 쌀 사주느냐? 왜 길 나쁜데 길 놔줘야 되느냐? 내 돈 가지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하면 통일자 아이고 나 통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으니까 통일이 되면 자기 해를 보니까 통일 반통일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소위 이걸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깨어있지 않더라도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전에서 지금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쓰기도 했고 제가 어제 계속 강연을 다닙니다. 사실은 이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러주시는 것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제대로 알자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따지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같은데 TV조선 같은데 채널A 같은데 당신 말이 이거 언제적 얘기냐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멈칫대질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요거는 제가 한 20개 폴더가 있는데 벌써 한 30분 이상이 왔는데 어쨌든 이제 출발이라는 항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출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기차도 타고 가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신양에서 제가 고려항공 JS 156편을 타고 들어갑니다. 신양국제공항의 이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토 4월부터는 한 편이 또 늘어났습니다. 월수토, 심양이 주 3회, 그리고 베이징이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어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주 3회로 알고 있고. 지난 시기에는 거의 비행기가 반이나 찼나 했는데, 최근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가는데 미리 부탁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 북쪽에 이 고려항공하고. 위법입니다. 불법이고 연결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심양에 있는 제중동포한테 부탁을 해서 가서 제가 공항에서 만나서 항공료 지불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죠. 이 카운터에서 매주 수토, 월 수토 이렇게 하고요. 바로 참 이게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D 카운터, 이 D 카운터에서는 인천, 심양이 매일 대한항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들만 못 가고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돈만 있으면, 제가 돈 타령하는 건 아니지만 경비하고 시간만 있으면 남극 아니래 북극, 에베레스트 아니래 꼭대기는 못 가더라도 다 갑니다. 아프리카 아니라 어디까지도. 그러나 가장 가까운 북쪽만 못 가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비자만 받으면 뭐 서울도 올 수 있고 평양도 갈 수 있습니다. 골라서 타면서 중국의 신양 공항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고요. 유럽의 관광객, 동남아시아 관광객, 거의 중국 관광객들이 소위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건 뭐 여러 가지가 싸거든요. 싸고 좋거든요. 신양 공항에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39번 게이트가 그런데 37번 게이트가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이제 비자 받고 이제 하루 전에 가지만 올 때는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환승을 합니다. 그 터미널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1시, 12시 반에 신양에 도착해서 우동 하나 먹고 한 3시 반 차 타고 제가 다시 인천으로 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 공항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기내에서 저녁은 제가 집에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직항로가 되면 더 빨라지죠.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일인데 아니라 이렇게 지근거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 동안 섬나라로 살아오지 않습니다. 섬이면 오히려 섬보다 더합니다. 섬보다 더하게. 그래서 좀 연결을 하자라고 이렇게 좀 부단히 하는데 어쨌든 우리 남쪽에서조차도 사실 생각이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100가지 마음을 통일시키겠어. 그러나 좀 전향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간절합니다. 그냥 고려항공, 요게 이제 고려항공 배지, 이게 비행기 갈매기인지 뭐 새인지 이런 배지고요. 그냥 여승무원 비행기 기내입니다. 사실 아마 이게 러시아산 뭐 인류신 해가지고 오래됐습니다. 사실 좀 낡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고려항공이 지금 그 항공 사고가 난 적이 단 한 번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내식으로 주는데 이게 이제 물티슈입니다. 고려항공에. 제가 이제 부지부식간에 그냥 얼른 먹으려고 이제 뜯다가 아이고 사진 한 장 찍어야지 하고서 제가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이 햄버거가 제법 먹을만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샌드위치 잘 드셨듯이. 그리고 이제 배달물 주스, 배달물 먹으려고 하면 내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50분입니다. 사실 직선 거리로 380km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떴다가 내리는 이런 아주 짧은 시간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려항공 심양에서 탈 기회가 있으면 후딱 드셔야 주스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 여기를 보면 또 만감이 교차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여기가 중국 단동. 요 철교 건너서 신의주입니다. 여기 하얗게 조금 보이는 게 단동의 고속철도역입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여기서 바로 압록강 건너서 가고 여기가 바로 위화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화도.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요동 정벌하러 가라고 했더니 다시 말머리 돌려서 개경으로 왔던 위화도입니다. 황금평이 이쪽이고 여기가 서해입니다. 황해바다, 서해, 압록강을 고려항공을 타고 건너가면서 찍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걸 왜 찍었느냐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도착, 출구, 입국, 수속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2017년 두 차례 방북한 걸 가지고 한 30여 동영상 찍은 걸 가지고 이제 JTBC ABN 스포트라이트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는데 거기서 손석희 앵커가 이제 저에게 뉴스룸에서 대답했는데 두 가지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첫 번째가 진 기자께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개인적으로 17년 만에 가봤는데 변한 것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 행사라 행사장, 호텔, 기자실만 왔다 갔다 해서 다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자적 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자동차가 소위 제 표현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기는커녕 교통체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소위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언젠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조금만 더 제재를 구하면 뭐 평양에 자동차가 올수업이 되고 뭐 다 주유소가 뭐 수백 메다 길을 설 거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휴대폰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습니다. 휴대폰. 그래서 제가 이 뒤에 휴대폰 폴더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서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눈에 단순히 봤을 때 그리고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좋은 점, 좋은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기 박근혜 시기에 이적단체 고무 찬양죄로 국가범법 위반 징역 10개월을 살았습니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대동강물이 막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연 다녔는데 뭐 여명거리 아파트도 좋다, 뭐 어디도 좋다, 뭐 맛있다를 하면 100년은 살 거리입니다. 징역을 살아도. 지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지금 토시 하나 바뀌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징역을 산 사람도 여기 계시지만은 생각하기도 싫은 법이지만은 현실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토시 하나 안 바뀌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18억대. 단지 적용을 안 한다 뿐이죠. 만약에 지난 시기였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감히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이런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아마 징역은 못 보내겠죠. 뭐 불법이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아마 지난 시기였다면 이명박근혜 시기였다면 인천공항에서 아이고 선생님 그냥 살던 곳으로 가시죠. 입국을 막았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적용은 달라졌지만 그나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숨통을 튀어서 다니고 있지만 그 나머지들은 1mm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김진양 선생 와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재 위반이라는 것에 들씌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제재가 1톤 트럭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1톤 트럭이 뭘 싣고서 무엇을 실었든지 간에 1톤 트럭 자체가. 그러면 1톤 트럭이 아니면 요새 뭐 SUV가 좀 많습니까? 뭐 저 무슨 기아 카니발이니 뭐 현대 무슨 산타페 이런 거에 1톤 이상의 짐을 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실증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올 1월 아닙니까? 저 미라협에서도 어디 그 해맞이 행사 금강산 갈 때 기자들이 노트북을 못 가져가고 카메라를 못 가져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자들이 카메라 못 가져간다는 것이. 기자들이 노트북 못 가져간다. 이거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게 뭐이냐 해서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역설적이게 말이 통해서 좋았습니다. 말이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뼛속까지 느꼈을 겁니다. 지금 정상회담, 국로 정상회담인데 아까 텔레비 보니까 뭐 통역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김정은 위원장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푸틴 또 한때 그 통역하는 말 들었는데 어쨌든 통역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자기가 그 나라 상대편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국가 간에 이 위상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통역 없이 그래서 뭐 판문점 돌아다니니까 거기서 30분 이상 무슨 얘기를 못 했겠습니까? 남북의 정상 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서로의 군 통수권자가 진짜 조금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전쟁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두 양반이 흉어물 없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두 양반 간에 상당히 신뢰까지 쌓였다고 합니다. 한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쪽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 부위원장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에게 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한테 못한 비서관한테 못한 얘기를 또 김정은 위원장 한 적 예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간적이 통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아주 그래서 말이 통해서 좋았다는 것은 두 양반이 아마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들 아마 느낄 겁니다.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만큼의 차이도 없습니다. 북쪽말. 뭐 무슨 이상한 말 써서 뭐 환경도 사투리 하게 뭐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막 코미디성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다 하고 오히려 얼음 보숭이라고 더 이상해집니다. 우리 자체가. 물론 순 우리말, 순 조선말을 써서 우리가 영어화 쓰지 않는 말은 있지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몇 번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제 이렇게 신뢰죠. 말이 통해서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또 10여 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미주 한국일보 기자 역할도 했지만 어쨌든 막판에 제가 자영업을 했거든요. 저 아주 시골에 가서 예를 들면 안산에 예를 들면 그래서 저기 얘기하는데 뭐 네팔에서 온 사람이 안산에서 어디 마트 하는 격이에요. 여기도 많지는 않죠.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어쨌든 영어를 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든 먹고 살려면. 그래서 말이 통해서 좋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막 미국 가면 특히 아마 영어 교사분들이라도 조금 설레고 좀 두근거림이 있을 거예요. 괜히 이거 말 잘못해서 다시 또 이게 돌아가는 것 아닌데 실제로 한두 케이스가 있으니까 걱정을 합니다, 많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왜 갔다 왔어? 언제 갔다 왔어? 뭐 할 거야? 왜? 영주권자는 까다롭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조그만 학생이 왔다. 나 공부하러 왔어요. 유학비자가 아닌데 너 무슨 관광비자 가지고 유학을 하냐? 너 돌아가라 해서 온 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례가. 어쨌든 그래서 말이 통해서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음식이 제법이 아니고 무척 맛있습니다. 우리 여기 좀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우리 지난 시기에 이 여행 자유화 되면서 동남아시아 가고 이럴 때 싸간 것이 젊은 사람들은 웃을지 몰라도 고추장 볶아서 싸가고 메르치 볶아서 싸가고 했습니다. 사실은 동남아시아 이럴 때 음식이 안 맞으니까. 북쪽에 가면 저는 단연코 음식을 혹시 싸올 수는 없지만 싸워가지고 오지 싸가지고 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이 상당히 그건 또 기회가 되면 또 맞습니다. 말이 통해서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물론 막 다 사람들 따라서 가면 되지만은 입국 수속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바로 이제 입국 심사하는 분들이에요. 국정검사하는데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취재하러 왔습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한 2주일 열흘 있다 갑니다. 아이고 잘 보고 가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통해서 정말 좋습니다. 갔습니다. 이렇게 공항 이제 한번 시설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순환 비행장 순환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표기에 고유명사인데 아직도 순환 비행장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평양 국제 비행장으로 고유명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사진도 없어졌다.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청량음료, 간이 매점 같은 것이죠. 도착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식료품 여기 그냥 노골적 그대로 써요. 책방, 약국 무슨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중요한 거죠. 남새 상점, 야채 상점이죠. 청량음료, 식료품 상점. 여기 이제 커피점에 이제 판매원 이 봉사원 친구들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단골이 돼가지고 가면은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가 아니고 건강히 다녀오십시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또 가니까 그래서 아마 외상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 외상은 아직 안 해봤는데 다음 달에 와서 죽게 하고 커피값도 어쨌든 이 친구들을 아주 이거 보세요. 무관세 상점 듀티프리 샵입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우리말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웰컴, 뭐 듀티프리 샵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지목합니다. 네, 커피점, 여기 커피, 물론 커피 영문으로 써 있죠. 이렇게 단촐합니다. JS155편이 심야간 제가 12시 차를 타고 나오죠. 그럼 중국의 시차가 1시간이나 12시에 떨어집니다. 점심 먹고 4시 차 타고 제가 다시 들어오죠. 탑승부 이렇게 고려항공 타고 들어갑니다. 요게 출발이라는 항목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8시가 되고 이게 9시까지인데 최대한 이렇게 봐가면서 하도록 하죠. 요번에 제가 금강산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강산은 제가 지난 2018년 10월에 2주 그리고 12월에 2주 해가지고 4주 동안 여러분들 JTBC 두 도시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설 때 2월 4일 5일 두 도시 이야기 시즌 2에서 속초 원산 이야기 2부작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은 아마 되돌려 보시기를 봐도 상당히 제가 통일TV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금강산 취재를 갔을 때 모습을 주로 사람 위주로 제가 몇 장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평양에서 원산 방향입니다.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제가 자동차 2대로 움직입니다. 가면 이렇게 해서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남쪽에 강원도 있고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이 분단된 도군입니다. 똑같이 북쪽에도 고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된 지역에 황해역도 신평에서 강원도 법동군으로 넘어가는 굴을 지나가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두대간 건너가는데 굴, 우리 경춘선 춘천만 가더라도 뭐 굴다리 이렇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원산에서 금강산 가는 바닷길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강릉, 속초 이 길도 동해안길, 이 바닷가로 가는 길이 상당히 절경이고 멋있습니다. 북쪽 또한 멋있습니다. 우리 동해안 이 해안길이 상당히 여러분들 2018년 지난 가을 10월의 어느 날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네?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코스모스입니다. 10월 중순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즘에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서로 이렇게 다니는데, 울산 대현고등학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거 코스모스 우리나라랑 똑같네. 저는 아주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북한이면 뭐든지 다른 줄 아는 거예요. 코스모스 똑같네? 이게 현실입니다. 코스모스조차도 다른 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학생, 나는 다 다른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 이 깜짝 놀라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저도 뭐 했고 기성세대 모두가 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또리 장군 시대는 사실은 한 40대 또리 장군 시대는 늑대 승냥이 아니었습니까? 또리 장군이 북쪽에서 나오는데 저 늑대가 나오고 승냥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 발로 차는데. 제 세대에는 도깨비, 사람도 아니죠. 도깨비, 뿔 달린 도깨비.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통일하자고 하면서 무슨 도깨비하고 어떻게 통일하고 승냥이하고 어떻게 통일합니까? 어쨌든 코스모스 정말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고속도로는 아니죠. 간선도로죠. 원산에서 금강산 가는 게 한 120km 됩니다. 이 바닷가로 가는데 정말 절경입니다, 사실. 전부가 명사신리예요. 전 명사신리만 모래가 고운 줄 알았는데 동해안 이 바닷가 모래가 전부 황금사입니다. 금사라고 하죠. 정말 아주 동중호, 시중호, 호수 이렇게 해서 저 이제 이렇게 뭐 트래킹이라고 이제 텔레비에는 연결되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 가는 것도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들 제가 잠깐 서서 했는데 이 호수 절경입니다. 이게 도로의 현실입니다. 북쪽에 제가 뭐 숨길 이유도 없고 길 나쁜데 뭐 좋다고 할 이유도 없고 여기까지 보수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냉정한 현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굶어 죽지 않는 것보다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 말로 나사못 하나 바늘 하나 기름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역사 유래 최대의 제재를 받으면서 지금 견뎌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지난 시기 그 마트도 항목이 있는데 일단 볼 시간이 있지는 뭘 마트 들어갔는데 2017년 10월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 과자 종류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탕만 하더라도 젖사탕, 이 유제, 젖사탕 종류만 2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과맛, 딸기맛, 레몬맛, 무슨 맛 해가지고. 담배 종류도 우리나라보다 아마 서너 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술 종류, 소주 종류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갈대밭에. 이걸 올라올 때입니다, 제가. 오른쪽이 동해안이니까. 이 철길, 이게 도로. 갈대밭에 이 천연의 해수욕장이죠. 모두가 다. 근데 원산 이게 이제 금강산에서 출발을 얼마 안 될 텐데 이렇게 페인트 칠 좀 벗어지고 이렇게 좀 사실 이런 게 좀 이런 때까지 여력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여력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기가 어딥니까? 남북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하겠다고 해놓고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딱 스톱이 된 곳입니다. 이 뼈다구만 남아있고 이 내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간에 이것을 서둘러 완공해서 이산가족의 좀 문제를 풀어주자라고 한 곳입니다. 지난 겨울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두 정상이 합의해봐야 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넉 빠지고 좀 맥 빠지는 일입니까? 이런 걸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통일 포럼이고 통일 교육 지도자 연수를 받고 계시지만은 통일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 뒤로 놔두자.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자식 때까지도 놔두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1mm도 못 나가는데 이 와중에 가장 인류 보편적인 인권하면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저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자매 간에 흩어진 가족들, 이산 가족을 하루라도 빨리 더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에도 몇백 명씩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만 명 남은 분들이. 제가 통일TV에 고문으로 모셨는데 이승화 어르신이라고 91살, 올해 92살 잡혔겠네요. 92살 자신 어르신이 1927년생이시니까 70살 먹은 딸내미를 그리면서 아직도 애달파하고 내 죽기 전에 한번 딸년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 애달픈 사연을 갖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이 양반이 오죽하면 반두칸을 그대로 비워두고 있어요. 딸 내려오면 살게 한다고. 좀 여유가 계신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증을 해주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고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이게 통일보다 더 앞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인권의 가장 최후의 보루를 하면 미국에서 이런 거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통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이산가족분들 더 돌아가시기 전에 내 태가 묻힌 내 모태가 있는 고향 땅 내 부모님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술 한잔 부어놓고 절 한번 하고 죽겠다는데 내 딸년, 내 아들 자식 있다는 걸 한번 보고 죽겠다고 이거 못하면서 무슨 놈의 주의 주장이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자유주의고 공산주의고 시장경제고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이 남과 북의 이 책임자들, 미국의 이런 책임자들 모두가 다 이 부분만큼만은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향민은 아니지만 실향민의 마음으로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제가 한 살 때 헤어져서 지금까지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살 때 헤어졌는데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얼굴도 몰라 아직도 남쪽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한 살 때 헤어졌는데 북쪽에 있는데 얼굴도 몰라 아직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애 끓는 사연입니까? 역지사지고 이런 것부터 해결하자는 게 제가 통일TV가 지향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그 뒤에 하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경제적인 거를 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걸로 하자. 그게 바로 개성공단 같은 것 아닙니다. 경제협력하자는 겁니다. 일방적인 표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젊은 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 10,000원, 100,000원 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님한테 타는 게 저도 제 형님한테 돈 100,000원 빌려달라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아니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하물며 국가 간에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다 알면서 지금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아니 도로가 나빠서 도로 놔주면 그게 공짜로 놔줍니까? 전기 없어서 발전소 놔주면 공짜로 지어줍니까? 50년, 100년 동안 이자를 쳐서 다 받아갑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국교 수립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 수백억 달러를 북미 수교가 되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가장 매력 있는 곳이 북한 투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도와주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인도적인 마음이 요만큼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득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북쪽을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일본 금리 아시잖아요. 1년에 1%, 2%입니다. 1년에. 북쪽에 투자하면 최소 8%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최소. 이 8배, 15배 장사 아닙니까?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빨리 수교해서 수교가 뭡니까?
내 투자는 원금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 북쪽도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외화 자금 받을 준비가 법령으로 20개가 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그래요. 투자 왜 합니까? 이득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합니다. 원금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돈이 뜯길까봐.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없애려고 자꾸 이렇게 이제 회담도 하고 이게 다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남도 이득이 되고 북도 이득이 되고. 제가 지난 시기에 신발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신발이 거의 신발끈 하나 값이에요. 미국으로 따지면. 그건 좋은 신발인데 보여드려요. 개성공단 아마 김진양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개성공단 잘 아시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은 50달러로 시작한 겁니까? 월급이 일당이 아니고. 문 닫을 때 얼마였습니까? 78달러라고 해요. 근데 김지영 선생님 들은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도 저기 하니까 휴일 수당, 야근 수당, 수당을 막 붙여가지고 130달러인가? 우리도 한 15만원 정도가 제일 마지막에 다칠 때였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하루 인건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달 되니까 개성공단 123개 업체가 한 업체도 빠지지 않고 다 가려고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되고 가서 다 중국 찾아가, 베트남 찾아가서 아프리카 찾아가야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분들이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물론 내 종업원들 참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려우니까 또 좀 도와주기도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인도적인 인지상정으로.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북쪽의 이 오늘 또 그러죠. 값싼 노동력에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우리 동포가 아니더라도 이웃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왜 하필 세계 최고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또 어디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에 돈 들어갑니까? 최고 양질이죠. 돈 싸고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양 선생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저는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산가족 더 죽기 전에, 더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인류 보편적인 이유 아닙니까? 주의 주장을 떠나서 남과 북 정상에게 계속해서 통일팀과 줄기차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보자. 젊은 사람들까지도 서로 북과 남과 북이 퍼주기가 어디 있습니까? 퍼주기. 꼴랑 월급 50달러 주고 무슨 퍼주기를 했다고 그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중국 갔으면 월 300달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얘기냐. 남쪽도 이득을 봐야 그러죠. 50달러를 그냥 확 통 크게 해버렸다는 건 아닙니까? 김순양 교수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건 이제 교회단 하는 문화회관이고요. 계룡산, 금강산 신계사. 이 3층 석단만 놔두고 다 잿더미가 됐다고 그러죠. 신계사가. 지난 시기에, 소위 민주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조계종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강산에 그때 당시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절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얘기하면 평양시가 당시에 조국해방 전쟁, 6.25 동란, 한국전쟁 시기에 평양 시민이 40만이었다고 하죠. 40만 명. 40만 명 사는 평양시에 미국의 B-19 전투기가 폭탄, 총알이 아니고 폭탄이 42만 발이 투하됐다고 합니다. 40만 명 사는데 42만 발의 폭탄이. 그래서 사실 전봇대만 남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돼가지고 소위 말 그대로 전봇대는 암만 폭탄이 맞아도 이게 전봇대 몇 개만 서 있을 정도로 다 잿더미가 되는데 이 미군이 떠나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이놈의 나라 100년이 돼도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불과 20년 만에 일도 세웠죠. 그들 말로. 어쨌든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남쪽보다 경제력이 앞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서 새마을운동한 것이 아니 말이야 북쪽에 북괴 괴뢰 도당놈들도 기와지붕인데 우리가 이거 초가지붕에서 되겠냐고 해서 스레트 지붕 다 그 새마을운동이 그때 시작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저기 한데 이게 제가 외금강 호텔에서 창문 열고 본 이 아침에 금강산의 모습입니다. 이 저만 빼놓고 다 북한 분들입니다. 사진이 조금 선명하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점심 먹기도 하고 그러죠. 목란과이라는 곳에서 해금강에서 나오는 분들, 금강산 이 겨울에 가을에 단풍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여기 이제 옥류 계곡인데 옥류동 계곡에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이런 그 해설사의 이야기도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멋진 곳입니다. 이렇게 가을 단풍에 북쪽 개성, 원산, 평양 등지에서 기업소, 가족 단위로 왔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 절벽에 쭉 해서 길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지난 시기에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다리도 건너고 이렇게 철도 잡고 해서 이렇게 구룡폭포 올라가는 외금강의 가장 기본적인 코스입니다. 단풍지역인데 부근인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넋을 잃고 보는 거예요. 이런 단풍 지역을 북쪽의 관광객들 부근입니다. 여기가 이게 사진이 참 이게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가 바로 상팔당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전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얘기를 들었는데 팔선녀, 팔당, 상팔당 요 바로 아래가 이제 구룡폭포가 되는데 제가 30분 정도 기다려서 찍은 겁니다. 안개가 쫙 뛰었다가 이제 거치면서 이제 찍은 모습인데 바로 뒤쪽에 막 거쳐 올라가. 마치 선녀가 막 그냥 그 선녀 입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말 아주 한 곳인데 쉬움취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사람인데 제가 보면은 이 코레일인가 어디 관광공 저기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저렇게 좀 분명하게 어쨌든 저거보다 더 100배는 더 한 곳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느 코레일에 보니까 백두대간에 이게 무슨 뭐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카피가 있는데 저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정말 감정 조금만 더 하면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제가 정말 이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보지 못해서 자꾸 이게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꼭 그래서 저는 금강산의 단풍을 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금강산의 단풍 10월 한 10일 전후에서 닷새 10월 한 5일부터 아마 음력도 조금 뭐가 있겠지만 거의 양력으로 10월 10일 전후에서 가시면 아마 금강산의 단풍 절경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약간 그 해설사 장옥선이라고 잊어먹지도 않는데 아주 찰지게 말을 잘해요. 여기 이제 그 선녀와 나무꾼 전설인데 여기 가서 알았어. 저도 언뜻 들었는데 왜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나무꾼이 몰래 선녀 모욕하는 거 보다가 야 저 나무꾼 선녀 옷 하나 감추면은 한 명이 못 올라가서 너랑 결혼해서 살 수 있다 해서 몰래 감추고 단 한 가지 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아이 셋 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선녀 옷을 주시길 바라라 라는 얘기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왜 3명이었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아이 둘 낳고 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아이 애 둘이나 낳았는데 뭐 설마 도망가겠다고 주었던데 그대로 안고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셋이었느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남자들 이 남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 셋이면은 2명 안고 하나는 어떻게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양손에 안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모성애를 강조한 건데 그래서 저도 참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얘기가 전설이라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 셋 날 때까지 둘 나서 그냥 이렇게 안고 올라가서 이렇게 정말 했다는 이 전설인데 아주 그 찰지게 잘해요 이 얘기. 그래서 그것도 얘기지만은 정말 이게 정말 선녀가 나올 것 같은 이런 곳이에요 정말 이 아름다움. 그래서 꼭 한번 제가 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볼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제가 올가을에는 장담을 못하지만 내년 가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봄, 여름, 겨울도 좋지만 꼭 가을에 한번 날짜를 맞춰서 아마 돈 더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한번 꼭 보시면 제가 저 진화무게라는 사람 그때 그거는 허언한 건 아니구나 아마 아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유지 관리를 보존을 잘했구나 이 마음이 절로 드실 겁니다. 사실 그쪽에 이 산은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민둥산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지금 가장 남북 협력 사업에서 첫 번째가 양묘 사업입니다. 이 종묘, 이 나무 심기 이런 것들. 그만큼 산이 피폐한데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이것이 북쪽의 국립공원입니다. 소위 우리가 치는 이 국립공원은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가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아주 철저히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뭐 담배 못 피게 하고 아주 그 안내원들이 사실 너무 할 정도로 하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존이 된 겁니다. 유지 관리가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고 있죠. 그건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야호하라고 용을 한번 시키는 건데, 예? 어쨌든 제가 텔레비 하나 찍으려고 이 사람들 어디 굶어 죽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래요. 저는 이제 태극기들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성족의 선생님들이라는 말을 써요. 성족의 선생님. 지난 그 3.1 만세운동 때 100년 전에 70년 전에 일제시대에는 얼마나 태극기가 소중하고 정말 몰래 이 품속에서 하고 귀하게 했는데 지금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바닥에 아주 쓰레기가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담한 마음 진짜인데 성족이 또 왜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족의 선생님들을 표현을 쓰는데 성족의 선생님들은 또 그러죠. 저거 다른 간부나 특권층만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일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앉아있는데 굶어 죽는 거 봤냐고요? 저는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굶어 죽을 때 쌀한톨 도와준다고. 오히려 굶어 죽으라 했지 속으로. 이래가지고 무슨 통일을 하겠다고 무슨 뭐 한민족이라고. 아닌 말로 아프리카 사람이 굶어 죽어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껄핏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북쪽 사람들은. 것들, 저것들, 저놈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 이게 어디 원산에서 기업소에 왔다는 분이가 한 기업소 다니러 직장 다니러 온 분들이에요. 제가 가면 같이 이제 그 카메라 기자하고 이렇게 문화 해설사하고 같이 다닙니다. 인터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아주 너스레 떨면서 뭐 제가 난생 처음 와봤는데 진작에 와볼 정말 이런 명산 막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하는 거를 그 직장 동료가 이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요걸 제가 찍은 건데 여러분들 여기도 이 자리도 와서 뭐 JTBC에서 막 통일교육회가 막 찍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사진 찍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상상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캠코더를 우리 선생님이 이거 찍으시는데 이렇게 찍는 거예요. 동료들은 텔레비 찍는다고 이렇게. 얘가 작업선이에요. 23살. 휴대폰 들고 저 해설사, 금강산 해설사의 친구들입니다. 얘는 아디다스 모자도 썼네. 여기 소위 김정일, 김일성 초상을 모셨다고 하는데 이 배지만 떼면은 뭐 어디 설악산 안내원인지 저 어디 계룡산 안내원인지 뭐 안내원은 없지만은 여기 해금강입니다. 이 사람들 단체로 온 거예요. 어디서 원산인가 어디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출입발. 자 여기들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이쪽 크로즈 방에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들. 이분들의 적나라한 모습 소위 때깔을 보라고 제가 이 북한 주민들을 찍은 겁니다. 이런 거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헐벗은 이야기 뭐 이따구 소리만 들으니까 이따 휴대폰 한번 보세요. 제가 휴대폰 볼 시간 있을 거예요. 해금강의 창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일기가 불순할 때 갔는데 이게 일기가 불순하니까 비도 맞고 있지만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금강산 8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해금강의 이 파도. 이게 날씨가 좋고 잔잔하면 이거 볼 수가 없죠. 이건 인력을 할 수가 없죠. 자연의 현상이니까. 비바람이 쳐야 이렇게 파도가 쳐서 해금강의 창파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해금강인데 여기서 바로 이쪽에 고성이 보입니다. 남쪽에 대한민국 고성의 콘도가 보입니다. 하얗게. 저기 보이는 게 진 선생님 남조선의 호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사진 뭐 통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사진도 찍고 이제 일정도 시계를 보려고 결정적으로 시계를 안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왜 와이파이 안 되는 데다 가면 카톡이 막 도르륵 막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보니까 두룩두룩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동안 닫혀있던 게. 보니까 통화 막대기도 뜨는 거예요. 이거 통화가 뜨네 해서 눌러봤어요. 통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찍으시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보건 위반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JTBC 후배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선배님 어디세요? 나 여기 금강산인데 일정을 아니까 이메일로 이제 평양에서 계속 하니까 이거 전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위축되지. 야, 이 사람아 통화되는데 한번 통화하자. 그래서 금강산에서 참았는데 통화가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이 선에 무슨 철책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막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아마 못 갖고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통화가 되니까. 북쪽에서 뭐 무시로 막 남쪽 통화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막아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에. 이 금강산에서 제가 뭐 후배 기자하고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해금강에서. 바로 뭐 이분들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예, 여기 이제 금강산 이제 보는 거로 끝났네요. 사람 위주로, 이 주민들 위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손전화, 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상당히 놀래가지고 사실 이게 찍었는데 이게 북한 사람입니다. 여성이라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의상 의장이 그냥 뭐 누구야 어디 한나라당 의원 이렇게 했다만 성추행이라고 또 그냥 뭐 난리를 쳤던데 무슨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좀 세련됐다는 표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쁘다 밉다 이것도 맞네.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이 북한 여성이에요. 북한 여성. 우리 뭐 대한민국 분들보다 저는 뭐 전혀 못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케이스 보세요. 저보다 더 좋아요 이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과 똑같은. 선글라스에 귀걸이에 뭐 생긴 건 뭐 그만하고 이 휴대폰을 제가 찍으려고 이 휴대폰 한 겁니다. 보세요. 이런 거 이건 어딥니까? 2018년 4월 16일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4월 16일 평양극장에서 공연 보고 나올 때 이 젊은이가 야 나 뭐 보고 왔다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망원렌즈를 찍은 겁니다. 이게 어디 안산에 어디 극장인지 서울역 앞에 어디 정인지 뭐 대한극장인지 부산에 어디 남포동 극장 앞인지 부산역 앞인지 어디를 알겠습니까? 북쪽의 젊은이가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 이건 제가 2017년 10월 중순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고 거기 이제 푸드코트 마트에 이게 전부 차입니다. 장미꽃차 뭐 이런 뭐 살구차 뭐 이런 전부 조선 상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때 제가 휴대폰 하나 보고 바로 저 한 4-5m 거리인데 이 사람은 제가 사진 찍는 줄 몰라요. 야 뭐라고 뭐 잘 안 들린다. 야 뭐 메시지 날리라 뭐 메시지를 날리라 이런 표현합니다. 문자 보내라고 카톡.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빨간 자켓에 이 빨간 지갑에 빨간 반지 나름대로 좀 모양을 이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네. 나름대로 코디네이션을 한 거예요. 이 여성분이. 그렇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 일부러 제가 사진 찍으니까 남조선에서 기자 왔으니까 좀 멋지게 생긴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오시오. 지난 시기는 그랬을 줄 모른다. 20-30년 전에 서로 체제 경쟁할 때. 지금은 전혀 그럴 계제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면 또 그러죠. 저 평양만 그런 것 아니냐 저거. 제 특권층만 가는 것만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안산이죠. 제가 이제 읍면 단위까지 가는데 아니 서울 사람만 휴대폰 들고 다니고 안산 사람은 휴대폰 없고 뭐 서울 사람만 배불리 먹고 안산 사람은 굶어 죽고 이렇다면 여러분들 아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읍면 단위까지 경상남도 밀양, 저 창녕 이런 분들, 서울 사람만 휴대폰 들고 창녕 분들, 저 전라도 장성 분들 휴대폰 없이 굶어 죽고 기아에 허덕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와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유독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여러분들도 절반 이상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걸 보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북쪽만 평양만 그렇고 평양 이외에는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북쪽만 그렇게 그걸 우리 서울 그렇게 비교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도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입니까? 서울. 제가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지만 강남에 타워 팰리스니 반포 자이 아파트니 수십억 원 아파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거기서 지하철 타고 조금만 더 가면 어느 동이라고 말하기 못하지만은 독거노인 쪽방촌에서 막말로 죽어 자빠지지 한 달이 돼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나야 알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도 서울의 한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한쪽을 가지고 타워 팰리스만 찍어가지고 이게 서울이다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절대로 맞는 게 아닙니다. 쪽방촌만 찍어가지고 이게 서울이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절대로 이게 보편 타당하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서울은 이렇게 쪽방촌 타워 팰리스 1부터 100이라고 치면 평양은 적어도 다 똑같은 사회주의 공사주의가 50여여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진 않고 위로 봤을 때 한 65,
잘 봐야 70. 아래로 가도 적어도 노숙자 쪽방촌은 없습니다. 50에서 40, 더 짜게 봐도 35 정도. 이런 정도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하고 목포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서울하고 안산하고 어떻게 단순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유독 북한만은 평양하고 원산하고 다르지 않느냐? 평양하고 저 함경부터 저 시골하고 다르지 않느냐? 강원도 인제 양구 가보세요. 함경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인제 어디 시골 와서 좀 찍고 어디 북한의 시골 찍어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라고. 통일TV에서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북한이고 어디가 남한이냐.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미국도 워싱턴 DC가 수도예요. LA, 뉴욕 대도시죠. 저는 지난 시기에 아주 초원 시골에서 살았어요. 인구 8,000명의 도시에. 어떻게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유독 북한만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말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상식적인 판단. 이 길거리 다니면서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응? 애들 태권도, 제가 사진 찍으니까 애들은 이렇게 그냥 시안에서 보는 것하고 이 사람은 뭐 모르는 거에 사진 찍는지 어쩌는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울로 치면 남산 팔각정입니다. 평양 모란봉공원 을밀대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여기 와서 소년단이라는 표시인데 우리 치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 표정입니다. 젊은 부부니까 이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교 1년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 카메라가 아니고요. 보세요, 자세히. 여러분과 똑같은 거, 제가 똑같은 거. 이 친구도 보세요, 젊은. 이 부모님 모시고 형제인지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지 이쪽은. 이렇게 열쇠 프로그램이 뭐 자동차도 없으면서 무슨 열쇠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참 다녀요. 이 보세요. 이 양반도 뭐 또 휴대폰 들고 있고. 이 일상입니다, 일상. 이 양반은 손주 녀석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 이렇게 찍잖아요, 이거.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아들, 이 사람의 손자. 을밀대. 이런 모습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밥 먹고 살고 굶어죽기 바쁜데 무슨 놈의 휴대폰 들고는 모란봉공원을 가서 이렇게 찍는데. 단가뭐 특권증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저기에요. 노정성 비슷한 분이에요. 과자 부시래기하고 뭐 이런 거 파는데 제가 뭐 찍고 보니까 찍을 땐 몰랐어요, 사실. 이 아주머니들이 휴대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뭐 노정상도 못할 건 없지만 이렇게 보편타당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인민복 아니면 이거 어딘 줄 알겠어요. 어디 저 시골 어딘지. 우리 대한민국. 이 아파트 뒷골목이에요, 이런. 한번 가야 돼요. 이 양반 보세요, 진지하게. 여기 어느 식당, 별무리 카페라는 곳이에요. 피자 만들고 이런 파스타 만들고 파는 곳이에요. 여기 종업원들 이제 조리사들 찍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 막 인터뷰하고 막 찍으니까 신기해서 카메라 찍으니까 자기네 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거 상상이나 있냐고요, 여러분. 북한의 지난 10월의 모습입니다. 이 배식당에서요, 배식당. 이 사람은 여름에 난리 흑발하고 잘 있어요. 이 일상이 여자는 아닌데 남자들은 그냥 우통 다 벗습니다. 맨살은 아닌데. 이 고리 보세요, 고리. 하트마크. 이거 무슨 마크? 이런 거 제 책에도 썼어요, 사실 이 사진은. 이 프레임이 이 카트에 거의 다 들고 있잖아요. 왜? 자기 동료들이 나가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거든요. 이분들은 식사 마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노래, 춤에 흥 있는 민족입니까? 식사 마치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양에서도 그렇지만 못 가보니까 중국의 단동, 뭐 심양, 북경 이런 데 북한 식당 가면 동남아시아, 태국 이런 데 가면 북한 식당에서 뭐 강제로 12명 여성 종업원도 있지만 밥 먹고 나면 꼭 이렇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밥 먹고 공연에 문화더라고요, 그쪽에. 이건 또 뭡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이 젊은 엄마가 얘한테 그냥 얘를 또 언니라고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요 막내는 요거 해서 그냥 여기 봐라 하면서 동영상 찍는 모습이 이런 거 상상이나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이게 일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말해도 당장 뭐라 그러고 저 먹고 사는 방을 그건 더 이상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도 스마트폰, 휴대폰 얘기를 하니까 지난 2018년 지난 가을 정기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정부 통일부 장관한테 북쪽에 스마트폰, 휴대폰이 이렇게 있다는 게 도대체 몇 대나 되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580만 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580만 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80만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수. 이게 580만 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우박 쏟아지지 다 떨어졌겠습니까? 한 대서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언젠가. 한 대, 10대, 100대, 만대, 1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쭉 왔을 텐데 우리는 지난 시기 한 대도 없는 줄 알았어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면 제가 정보 당국자들은 다 알고 있겠죠. 북쪽의 휴대폰 저렇게 쓰는지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헐벗는 이야기만 하고 뭐 반미 운동만 하고 핵 무기기 만들어내고 군사 퍼레이드라는 것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뭐 표현이 정말 거칠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반병신이에요. 북쪽에 관한 만큼만은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난 시기에 알려고 하면 국가 나 이거 간첩으로 몰리는 것 아니야? 이것도 종북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거 가뜩이나 오는데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은 그냥 징역 사는 거 아니야? 감옥 가면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 가서 정당도 해산이 되고 지금까지도 감옥 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뭐 대법원 판사가 뭐 청와대 뭐 이렇게 해서 했다면 아직도 그걸 못 풀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좀 앞서간 얘기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하나 자체도 이게 무슨 놈의 극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사실은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화나 옳게 하나 생각을 했어요. 하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전화가 뭡니까? 서로 주민 간의 통신, 이 580만 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러지요. 성종희 선생님들, 북한, 평양 특권층만 들고 이런 것들 580만인데 평양 시민이 250만입니다. 200에서 250만. 평양 시민이 0살부터 100살까지 다 양손에 다 들어도 500만 대입니다. 80만 대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해요. 성종희 선생님들은. 우리도 접는 폰 아직도 쓰는 분 있을 거예요. 이 틈만 나면 이분들은 태양광 전지로 해서 가로등 불빛 켜고 집안에도 이렇게 켜고 합니다. 아까 금강산 갈 때요. 이 단체에 온 사람들 이거 동영상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보세요. 이 스마트폰도 그런 거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미국의 무슨 뭐 어디 나사 뭐 이런데 영국의 뭐 옥스퍼드 이런데 들어가서 접속해서 보는 분 계십니까? 우리로 치면 구글 뭐 다음 네이버 한테도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기술전당 적어도 580만 대끼리 다 감청하고 다 한다고 치자고요. 뭐 어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 해서 좀 저기 한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은 둘째치고 제가 이제 지난 7월에 여름에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한다 이 책을 내가지고 했는데 출판사의 편집장이에요. 제대로 된 대학 나온 멀쩡한 여성이에요. 여성 남성밖에 없지만은 30대 후반 고려대학 국문과 나왔어요. 이 친구가 했는데 진 선생님 하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북한 여자들이 하이힐 신은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놀랬죠. 저는 무심결에 저는 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탁부장 편집장 당신은 뭘 신었는 줄 알았어 하니까 자기는 군화나 잘해야 운동화 신고 다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이힐 신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 여자들은. 이 정도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북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여기서 제가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3차례나 했는데
기획재정부, 기재부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행정고시 돼가지고 우수한 성적 가진 곳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대외경제부, 그 중에서도 남북경제협력팀이라고 한 20여 명 그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분 대외경제국에서 이제 저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쪽에는 노동신문에 모든 게 다 있다. 노동신문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처럼 봐두고만 안 봐두고만이 신문이 아니고 노동신문은 북쪽에 전 국민이 애어른 떼놓고 교양학습서다. 소위 노동신문에 다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활용하시죠라고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노동신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정보를 가지고 하느냐?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놀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에리트 공무원들이라는 기재부의 대외경제국의 남북협력팀에서 말이죠. 노동신문을 못 볼 때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무원들은 그래도 비밀 취급인가 뭐 다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조차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곳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뭘 하겠습니까? 뭘 알아야 대책도 나오고 정부 정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극비 사항도 아니고 노동신문조차도 못 보는데 이게 그것도 전체 공무원도 아니고 그것도 기재부 전체도 아니고 이름이 명색인 남북 경제 협력팀이라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 있어도 노동신문조차도 못 보는 데 있어서 무슨 놈의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지자체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정부 부처들 다 북쪽하고 뭘 해야 살 길이 생기니까 정부 부처는 다 하고 있어요. 무슨 자료 갖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부르지도 않고 얘기 듣지도 않고 저 가면 뭐든지 다 이렇게 해줄 용의도 있고 국정원 아니라 어디 통일부 아니라 다 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는데 저 얼마나 고급 정보입니까? 저 가장 최근에 가서 보고 가면 불러서 묻질 않아요. 저 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보세요. 이게 스마트폰, 휴대폰이라고 해서 제가 폴더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계속 셀카봉 들고 계속 혼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계속 혼자 들고 다녀요.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간 이 양반들 중국 관광객이 아닙니다. 조선족이 아닙니다. 이건 보세요. 멀쩡히 자기 셀카 찍는 거예요. 이 단풍 배경으로 해서. 예, 요거 마친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지금 9시 맞춰야 되는데 참 이거 요 다음에 한번 볼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택시라는 걸 거예요. 택시. 얼른 보죠, 뭐. 이게 제가 묵고 있는 평양 호텔입니다. 1960년도에 완공됐는데 지금 뭐 거의 60년이 됐는데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제가 잘 묵고 있는 곳인데 그 앞에 택시 주차, 택시 나라에 서 있는 거 2018년 7월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많다고 해서 택시도 사실 상상을 못했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옥류관 맞은편의 간선도로예요. 아니, 이면도로에 손님 기다리는 거예요. 쭉 이 뒤에까지. 이렇게 줄 서 있다는 것은 손님이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김포공항, 뭐 인천공항 뭐 수백 대 서 있죠. 다 이렇게 되니까 손님이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는 줄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성종선생님 제가 요까지 예를 듭니다.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할게요. 북한 놈들 말이야, 표현자 그러네. 그냥 힘들게 노동 쳐가지고 월급 몇 푼이나 받는다고 저 북한 대중교통이라고 저거 재미동 코람슈 저 불구죽죽한 놈이 가서 체제 선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외국인이나 단가부나 타는 걸 가지고 저렇게 대중교통이나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한 토시 하나 맞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숨어서 댓글이나 쓰지요. 그럼 다 모아놓고 제가 1대1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보여준 그분들. 제가 그래서 참관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은 북쪽에서는 외국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 외지인이죠. 외지는 북쪽의 대중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북쪽의 대중교통
지하철 물론 평양에만 있습니다. 평양 지하철, 버스, 그리고 궤도 전차라고 그러고 철길이 있는 전차, 버스에 전선이 연결된 무궤도 전차, 그리고 택시가 대중교통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아니라 북쪽의 제도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외지인은 북쪽의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관이라고 그럽니다. 참관. 지하철도 한번 참관해보고,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제가 저 사당역 가려고 지하철 타는 게 아니고 한양대에서 상록수역까지 한번 타보는 거예요. 아, 남쪽에 4호선 지하철이 어떻게 생겼나를. 이해되시죠? 어디 서울역 가려고 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그러시요, 송정희 선생님들, 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말이야, 뭐 아무데나 가지 못하는 게 그것도 무슨 놈의 나라냐. 어쨌든 법이 그렇습니다. 체제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꾸로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2명, 3명 더 따라 붙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만나러 가려고 막나, 누구 만나러 막나 다 막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법입니다. 법. 그러면 그 인권의 최고 나라인 미국은 어떠냐? UN 대표부 사람들 UN 대표부 숙소 반경 2km 밖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면 한 달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LA 한인타운, 뉴욕 한인타운 올라고 해도 한 달 전에 신고해서 국무부 요원들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유를 막아서 미국에서 그렇습니까? 미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은 외국 사람들이 가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옳고 그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 참관하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택시를 제가 지난 시기에 참관을 해봤습니다. 택시한테 물어봐.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선생님 그 하루에 몇 명이나 이제 탑니까 하니까 한 40명에서 50명 동사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로 누가 탑니까? 아주 기가 막힌 답이에요. 공화국에선 말이죠. 조국에서는 이게 북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조국, 공화국, 우리나라. 북한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은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섭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는 무거운 짐을 지었거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빨리 가려는 분들은 우리 택시를 타서 골목골목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여러분 왜 택시를 왜 탑니까? 그 세 가지 이유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빨리 가거나 다리가 아파서. 그 이유 말고 또 뭐 있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아니면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저도 놀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SBS 지난 시기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는 데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출연해서 한 3분인가 나왔는데 거의 싸우다가 왔는데, 김어준 이분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진보의 아이콘, 그리고 소위 촛불정국을 주도한 사람, 아주 진보의 상당히 전향적인 분으로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북에 있어서만큼만은 상당히 좀 닫혀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딱 잡는 거예요. 아니 진 기자님, 봉사라니요? 그 돈 안 받습니까? 아니 돈을 왜 안 받습니까? 아니 돈 받는데 무슨 봉사요? 봉사가. 우리는 봉사하면 자원봉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 사람들은 인민을 위하여 공무함이에요. 택시, 자동차, 이런 식당, 전부 봉사원 달고 있습니다. 봉사원. 봉사를 한다는 표현을 해요. 직업 중에 하나죠. 물론 생활보조비를 받죠. 월급이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그분들은. 이게 벌써 우리 자본주의의 뼛속까지 있는 것하고 사회주의의 뼛속까지 있는 분들하고의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분조차도. 그러니까 성종희 선생님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힐난하려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북쪽에 대한 편향된 이 인식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북쪽을 여러분들 이제 통일 전도사가 되고 통일 이제 강사가 되실 텐데 북쪽의 동질성 회복은 저는 배부른 소리라고 봅니다. 7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정치 체제가 다르고 경제 체제가 다르게 뼛속까지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디서 동질성을 찾습니까? 얼굴 생긴 것 같고 말이 같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월급이 아닌 생활보조비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봉사라고 그래요. 직업 중에 이 택시기사가 100명을 태우든 1명을 태우든 자기 생활보조비에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태우고 1시간을 더 일을 해야 수입이 많아지지 않는 제도가 다른 겁니다. 경제제도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봉사입니까? 이래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거긴 그걸 봉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이질성을 수용하자는 겁니다. 다른 것을 그대로 또 인정하자,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70년 동안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 3번 했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미회담 2차례 했다고 된다고 기대하는 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70년 동안 적대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2번 만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20번, 200번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 동안 철천지 원수로 살아왔는데 너무 급한 것이죠. 그래서 식간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질성, 다름을 이해하면 아마 국가법과 위반이 될 겁니다. 북한 체제를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된다. 아, 거긴 그렇구나. 아, 거기는 그렇구나. 인식을, 그 인정하고 이해하고 다릅니다. 그죠? 명백히 다릅니다.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식을 하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분한테 말씀드릴 때 이질성을 수용하자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택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채증이 됐을 때 이렇게 한 프레임에 대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역 앞에 이 상점 앞입니다. 이 물건 끌고 오는 이 종업원인데 이렇게 손님이 있는 곳은 택시가 있죠. 이렇게 노동신문 호텔 앞입니다.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얼마나 좋습니까? 널리 알리는데 저는 악의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근데 그 악의 선의가 또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선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이에요. 이런 거 택시들 골목에 이런데 이 솜사탕, 군밥, 꽃 아주 직설적으로 되어 있죠. 이런 매대 역시 제가 지난 시기에 못 보던 겁니다. 지난 시기 갔다 왔던 분들이 전부 그래서 천지가 되고났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 다 택시니 이런 이 간이매대이 다 나온 것입니다. 이 간이매대 자체 이분들이 자기 돈 벌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평양시 무슨 분여회에서 나와서 그 분여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득금 내서 자기 수입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온 근무자는 자기 직장을 부여받은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정 부분의 생활 보조비를 받든지 하겠죠. 수입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택시 마찬가지듯이. 거기다 대고 전부 탈북자 빌어가지고 뭐 여명거리 아파트가 뭐 단가 뭐 특권층만 산다. 돈주가 뭐 20만 달러에 거래된다. 되지도 않은 소리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서 반장을 했어요. 탈북자 옆에. 평양 구경도 못하고 여명거리 완공되기 훨씬 이전에 탈북한 분들이에요. 그걸 갖고 여명거리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앉아있어요. 어디론가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우리는 북의 모든 정보를 여지껏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선생 얘기했듯이 제 얘기를 듣고 머리가 띵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충격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칠 때가 됐는데 통일TV란 케이블 방송으로 해서 케이블 채널로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에 지금 심의 신청 중이고요. 나오면 24시간 우리 케이블 채널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JTBS한 뭐 도도시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주의 주장이 들어가면 이건 국가원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한 줄도 바뀌지 않은 제가 왜 멀쩡한 사람이 국가원법 위반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감옥 갈 일 있습니까? 제가 뭐 친북 인사입니까? 뭐 종북 인사입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고요. 북쪽에서도 오히려 그럽니다. 체제 선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정확히 객관적으로 기자 양식을 가지고 보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몇 가지 제한사항만 가지고 이것만도 제가 10여 분이 가는데
책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책이나 자료 찾아보면 제 이야기 많이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추고 질의응답 몇 개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